멋있죠? 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4일 동안 소위 창조과학 세미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제 소개하고 알게 되는 시간인데요. 자,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가능하면 금년 여름 수련회는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자, 오늘 창조과학 세미나 첫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폭포죠?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제 아까 예배 시작할 때에도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리고 진지한 예배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닐 때 다 진화 배우셨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몇 개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대표가 노아입니다.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어디인지 아시죠? 예,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이고 유명한 관광지이죠.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오, 많이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쌓여있는 흙더미들의 두께는 백두산 높이 정도 됩니다. 2km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한자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울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자가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이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이쪽이 좀 더 많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한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믿으시죠?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동물들과 사람은 같은 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죠?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그럼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쭉 함께 살아오다가 홍수 심판 때 방주에 육지 동물들 한 쌍씩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성경대로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죠. 하여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 함께 살았어야 되겠죠. 근데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많은데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거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죠? 근데 증거가 있나요? 바로 그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빨간색의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지금도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함께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앉은 분 머리카락을 하나 띄어갖고 관찰해 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 위에 이것만 보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예, 근데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예,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대상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그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그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질문 드렸지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신다고요? 근데 증거가 있나요? 증거.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제 말 맞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 이거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예,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아, 저게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집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 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에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거죠. 안 봐도 뻔히 알죠. 그렇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오른쪽은 손입니다.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약간 헷갈리시나요? 지금 저절 만들 이루고 계신가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이게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는 증거가 좀 필요하겠죠? 예.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를 또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눈썰미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한 편이죠.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이걸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이럴 때는 좀 감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정말 섬세하죠? 예,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이 동네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이런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모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침 끄트머리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그럼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잠깐 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아래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25년 정도 됐어요. 2001년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안 봐도 알죠? 여러분, 근데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예배당 건물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글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인 거죠. 그 명령 그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완성되잖아요. 그게 설계도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 엔진과 빌딩은 설계도가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맞는 말이죠?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야 한대요. 설계자가 있으니까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은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저 앞에 있는 피아노도 설계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테니까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지금 아침 먹고 와서 졸려 죽겠는데 왜 자꾸 손들라고 하냐.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여러분의 평소 상식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일단 우겨보신 거군요. 자, 2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예, 지금 반반이군요. 지금 양념 반 프라이드 반입니다. 자, 3번 나 잘 모르겠다. 예, 그럴 수 있고요. 예,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셨죠? 그리고 답하기도 좀 쉽진 않죠? 근데 정답이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DNA입니다. DN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서 그렇지 바로 이게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온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풀어내면은 이런 꽈배기 같은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있거든요. 요 속에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가 들어있다는 거 대충은 아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겠죠? 근데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근데 가끔 안 닮았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은 장가 가서 손주가 둘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로 건물 지으면 단독주택 나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돌이나 나무들을 재료로 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은 재료가 주로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들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고 하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되고 A는 T하고만 결합돼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건 아시죠? 지금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이 DNA나 이런 걸 누가 이 모든 걸 다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듯이 세 개의 결합씩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AA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명령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하나 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마다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요. 그렇죠?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이 요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유전자 검사하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을 객관적으로 구별할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처음 아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인정하십니까? 근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설계하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설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오케이를 받아서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걸로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또 그 회사 망하지 않고 영원히 부품을 바꿔주면 영원히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근데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뜻이죠. 그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모든 고장난 부분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설계하신 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아시기 때문에 고장난 곳을 원래대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완전히 고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일단 죽어야 돼요. 죽은 후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냥 죽으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예.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 다른 말로 DNA, 또 다른 말로 유전자. 알고 보면 그게 다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학교에 보냈을 때 선생님들이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은 거란다 라고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오히려 거꾸로 가르쳐요. 뭐죠? 얘들아, 모든 세상은 저절로 생겼단다. 하나님 없단다. 설계도조차도 저절로 생겼단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죠? 교육이 무섭다고요.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가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 땅에서만 잘 살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상을 가지는 못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학교에 가서 생명의 지식을 얻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오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중요한 요점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재미있으셨죠? 기지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설계도의 원리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던 신호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구조 요청 신호죠?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이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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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도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이 신호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2개. 점하고 선. 그렇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짧은 신호, 긴 신호 2개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거든요. 2개면 되는 거예요. 규칙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밖에 없죠. 이 2종류의 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했죠. 디지털 컴퓨터 신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있는 저 생명의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기록하신 거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보이십니까?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그럼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네,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를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 봤어요. 알파벳이 몇 개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를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받아 적어 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 지금 놀래고 계시죠? 1000페이지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정도의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작품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이 기록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를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끝은 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인데 그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속에 담겨있는 요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면 30억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돼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을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곧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아놓은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거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비록 많이 고장나긴 했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계시는 거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인데 그런 세포가 60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세포마다 넣어두신 그 생명의 메시지, 그 생명 메시지를 다 합치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아직 동그라미 계속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요,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이게 뭔지 아시죠? 반도체 칩이죠. 여러분, 이거 만든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5년 전쯤에 책 640권 정도를 요 속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많이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22년 전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그러다가 20년 전에는요 20만 권 담았어요. 여러분, 20만 권이면은 이 교회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이에요. 그걸 손톱만한 곳에 담았고, 지금은 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을 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칩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에 640권, 22년 전에 2만 권, 20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 이상 담는다 그랬죠? 근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하시겠죠? 여러분, 왼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죠. 네, 오른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에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보다 훨씬 높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학교에서는요 왼쪽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오른쪽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교육이죠. 그러면 생각할 줄 안다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우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이 나와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정교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왼쪽을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세포 속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오른쪽은 더더군다나 저절로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죠.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받았고요.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하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 과학자들이 만드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다면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의 첫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4글자인데 계셨군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칠 거고요. 제가 다음에는 한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자와 함께 배우는 창세기.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 시절이 기억나신다고요?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아래에서 깨어나와 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좀 무심코 먹다가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분명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고 섬세하신 분이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그런 분들하고는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명체마다 그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절대로 아니고요, 창조된 세상입니다.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설계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또 자녀들 손주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